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고민정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를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게 저는 고민정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고민정 의원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에 나타나는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는 내로남불과 패거리 정치, 그리고 보여주기 정치 쇼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특징들이 문재인 대통령 고민정 의원을 특히 아끼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주기 쇼 정치를 하기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최적화된 사람이 고민정 의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 직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보면서 최소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정도는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 또한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고민정 의원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라고 내버려 두죠.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 전부 다 똑같이 처벌을 받으셔야 될 테니까.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고민정 의원이 보여주는 내로남불식 정치, 그리고 패거리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정 의원이 직접 밝힌 문재인 정부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일전에 고민정 의원이 다음과 같은 이제 강연을 주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고민정과 함께하는 고클래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익숙한 사람들이 눈에 조금 띄죠. 가수 하림 씨도 눈에 띄고요.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전우용 씨도 눈에 띕니다. 근데 특히나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인 조기영 씨인데요. 시인 조기영 씨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고민정 의원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을 갖다가 저런 유료 강좌에 초청을 지금 한 거죠.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강연이다 라고 한다면 별 말이 없겠습니다만 수강료를 받는 강연인데 자기 남편을 갖다가 저기다가 초청한다, 이거야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문어발식 경영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연사로 초빙한 것이 논란이 되니까 고민정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기영 씨는 남편이기 이전에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고민정 씨가 바라봤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봤었을 때야 남편이기 앞서가지고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시인이기에 앞서서 고민정의 남편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고민정 씨가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어쩔 때 같은 경우는 시인에게 앞서서 남편이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앞서가지고 시인이다 또 이러는 것이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댓글 99%가 남편 강의를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남편 섭외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자, 댓글의 99%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아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가지고 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당연히 지금 남편이 앞서가지고 시인인 것이지, 당연히 초청해도 된다, 수만 가지 지금 댓글이 달렸나 봅니다. 그런데 웬걸 알고 봤더니만 2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다라는 것이고 그 댓글 가운데 99%의 정도의 사람들이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민정 의원이 보여주는 소통의 모습인 겁니다. 200개 정도 댓글이 달린 거를 가지고 99% 이상의 사람들이 찬성했다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괜찮은 거다, 이게 지금 고민정 의원의 소통이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통 방식인 겁니다. 완전히 그냥 패거리 정치 아니에요. 자기 패거리라고 한다면 100명 200명 그것만 돼도 충분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9,999명의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라고 할지라도 200명만 찬성하면 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인식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고민정 의원도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그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지금 그 페이스북을 벗어나가지고 일반 지금 커뮤니티의 여론 한번 볼까요? 당시 지금 어땠습니까? 뻔뻔함이 기본 무기인 것 같다, 답정 너다, 댓글 정치다, 전재산 기부하라는 댓글 많아도 꼭 기부하시겠죠? 이런 식의 부정적인 댓글이 다 주로 이렇습니다. 뭐하러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 문지기 같은 거 하시지, 커뮤니티 담당자 이런 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200명 회원 모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게 고민정 씨한테 딱 맞는 소통의 방식이고 딱 맞는 역량입니다. 자, 이런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에 대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보가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청와대 부대변일 때도 대변인일 때도 그분께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홍보를 많이 하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홍보가 70%고 정책은 30%라는 말을 할 정도로 홍보의 중요성을 많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홍보 당연히 중요하죠. 고민정 의원이 지금 저런 얘기를 했다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홍보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홍보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안 알려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연히 홍보가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지적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뭡니까? 정책이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70%의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말이 되는 정책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재인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홍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볼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정책이 어떤지를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민정 씨가 200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예요? K-방역이라고 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정부는 마치 대단한 지금 업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코로나 방역, 세계 방역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서 K-방역에 대해서 떠벌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안 떠벌렸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저렇게 무슨 전 세계 사람들한테 K-방역이다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꼴이 어떻습니까? 백신 하나 제대로 못 구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모습 아니에요? 무슨 놈의 K-방역이 지금 중요한 겁니까? 세상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을 갖다가 백신과 함께 끝낼 수 있도록 됐는데 대한민국은 내년 언제가 될지도 지금 확신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무슨 놈의 K-방역이에요 이게 도대체? K-쇼지 K-쇼. 더 기가 찬 것이 무엇이냐? 현재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국민들을 위한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신을 구하는데도 지금 제대로 돈을 못 쓰고 있는데 어디다가 지금 돈을 쓰고 있냐? K-방역을 갖다가 홍보하는데 100억 원 이상을 갖다가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전 부처에다가 코로나 진단, 시약, 수출 성과 등 K-방역 우수성을 갖다가 홍보해달라 이런 식의 협조 공문까지 보내고 있대요. 쇼 계속해가지고 쇼를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70%고 정책이 30%라고 하는 고민정 씨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은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홍보만을 신경 쓴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근본이 없는 겁니다. 근본이. 이 지금 정부는 사실상 정부라고 한다면 정책을 신경 쓰고 근본을 신경 쓰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어떤 투표가 오는 것도 좀 줄어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근본을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게 원래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 아닙니까? 홍보 70%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보십시오. 공공임대 주택 가가지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2명도 가능하겠다. 저런 얘기가 나오거나 막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 지금 하는 것이냐? 언론들이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다.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13평 임대주택에서 4명이 살 수 있다고 얘기했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얘기는 한 적이 없지만 묵시적으로 동의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변창흠인가 그 사람 사퇴시키세요. 사퇴 당일 못 시키겠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쇼로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거 간 것조차도 지금 얼마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4억 5천만 원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 지금 고민정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똑 닮았어요. 똑 닮았어.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거칠에만 지금 치장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고민정이랑 문재인 대통령 모습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서 다음 같은 칼럼이 나왔습니다. 임대주택 쇼 대통령의 홍보 강박이라는 거죠.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뒤로 젖혀두고 정권과 본인 치적 자랑만 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우울한 2020년 12월 겨울의 풍경이다. 코로나가 됐건 공공임대주택이 됐건 모든 것들이 정치 쇼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냥 다 모든 것들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게 현재 지금 2020년 12월의 모습이다. 그 얘기 지금 아닙니까? 저 칼럼 같은 경우는 고민정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쓰여진 칼럼이거든요. 고민정 의원이 홍보가 70%다. 그리고 정책이 30%다. 그 얘기를 지금 빗대어가지고 비판한 칼럼입니다. 근데 저 칼럼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고민정 의원도 즉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짜집기라는 거예요. 짜집기. 왜 짜집기라는지 보니까 한마디 멘트를 빼먹었다라는 겁니다.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 빠졌기 때문에 짜집기래요.
100명 붙잡고 100명한테 저 칼럼을 다 읽혀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책보다는 홍보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홍보가 없으면 정책이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 그 얘기가 홍보를 중요시한다는 뜻 아닙니까? 뭐가 짜집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론이 저런 식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저렇게 비판하는 게 얼마나 지금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고민정 의원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우스운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고민정 의원의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껍데기, 문재인 정부의 껍데기,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70%고 정책이 30%라고 하는 고민정 의원. 글쎄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